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석 달 만에 귀국해 체포된 문홍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계약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해외 도피 석 달 만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입니다. 문 씨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고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해외 도피 가신 거예요? 근무도 인정하십니까?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광주로 압송된 문 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문 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 씨와 함께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구역의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에 대해 48시간 이내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은 오늘 새벽 시한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문 씨가 이전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어 문 씨의 신병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와 전남북 지역 순회 경선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과 26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호남 경선은 경선 초반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판세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강원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지금까지 누적 집계에서도 이재명 후보 51.4%, 이낙연 후보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확진자 30명이 나온 북부의 한 중학교와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자 1명이 격리 중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모두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과일과 쌀, 녹두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가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방송총국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가량 앞두고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와 사과 등 과일류와 계란과 고춧가루, 녹두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가 급등하면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올라 채소도 많이 오르고 과일값도 오르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폭염과 가을 장마 등 기상 악화로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 줄면서 가정에서의 육류 소비가 늘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물가 당국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추석 물가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어 당분간은 현재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절 상차림 비용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 시장 27만 원, 대형마트가 38만 원 수준일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추석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울산방송국 주아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등산객 2명이 119 구조대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옵니다. 야간 산행을 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2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산을 내려오는 70대 여성. 밤을 주우러 산에 올랐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울산 소방본부가 코로나 발병 전후 기간의 산악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241건에 그쳤던 산악사고가 지난해엔 340여 건으로 41.5% 늘어났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즐기기 위해선 먼저 산행 전 기상 상황과 등산 경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엔 여벌옷 등을 준비해야 하고 체력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간단한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지정된 등산을 벗어나가지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는 그 구조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위치 추적을 해야 되고 만약 산악사고가 났다면 인근의 위치 안내판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119 신고 앱을 활용한 조난 신고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서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고하면 사고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돼 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하고 일몰 2시간 전에 하산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번 주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모레 시판용 첫 자동차 생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넉 달 동안 자동차 12,00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GGM이 생산하는 자동차는 경형 SUV인 캐스퍼로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 시급한 현안이었던 기숙사 확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켄텍은 나주 혁신도시 안에 부영 CC 리조트를 임대해 학부생들의 임시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조트는 부영그룹이 지난해 대학 부지로 부영 CC 40만 제곱미터를 학교법인에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에 있습니다. 학부생 전원에게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켄텍은 2단계 캠퍼스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이 시설을 임시 기숙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가을에 선선하고 맑은 하늘을 만끽하면 좋겠지만 이번 한 주는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에는 곳곳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태풍 찬투는 현재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면서 토요일 새벽에 여수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태풍의 전면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전남 남해안은 내일과 모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도 2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오늘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25도, 광양 26도로 광양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강진과 해남 2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남부 바깥 먼바다는 태풍 예비특보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병설 유치원의 통합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이 화정과 상무 등의 병설 유치원을 폐교하고 통합하는 내용의 공립병설 유치원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한 학급만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이 58곳에 이른다며 교육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681곳 가운데 73%인 501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줄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결식 우려가 있는 광주 지역 노인들에게 하루 3끼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하루 1인 1식을 제공하던 무료 급식을 추석 전후인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1일 3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